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식당 내 식사와 체육관 이용 그리고 영화관 관람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제한된 실내 영업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고용시장 개선이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LA 공항에서 인종혐오 범죄에 맞선 용감한 한인 여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묵인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공적 구조를 받아도 이제는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조치가 하나씩 폐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일부 빈 사무실이 불법 도박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과 매춘까지 벌어진다며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조치가 하나씩 폐지되고 있습니다. 공적 부조를 받아도 영주권 발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됐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모든 업소들의 실내 영업이 재개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식당 내 식사, 운동, 그리고 영화 관람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카운티 내 식당 내 식사가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레드 단계 기준은 이미 충족했지만 주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 백신 접종이 아직 200만 회분을 못 채웠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접종된 백신 수는 197만 1,780여 회분.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빠르면 내일 200만 회분이 모두 접종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 보건국은 레드 단계 추가 경제 재개방 돌입 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식당 내 식사는 전체 수용 인원의 25%, 테이블 간 간격은 8피트를 유지하며 한 테이블당 6명까지 착석이 가능합니다. 보건국은 철저한 환기와 함께 식당 내 종업원들은 마스크를 보다 철저히 착용할 것을 강력히 공고했습니다. 이중 마스크를 쓰거나 N95나 NK95 같은 보다 기능이 강화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겁니다. 영화관과 짐도 오픈이 가능해졌습니다. 영화관은 수용 인원의 25%, 짐은 수용 인원의 10%만 허용됩니다. 소매업과 이용실과 미용실 등 퍼스널 케어 서비스는 실내 수용 인원이 50%로 확대됐습니다. 대형 쇼핑몰도 전체 수용 인원 제한이 50%까지 늘었으며 푸드코트는 수용 인원이 25%로 제한된 상태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바바라 퍼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최근 몇 주 동안 확진자 수가 급격히 감소했지만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상황은 금방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카운티 내 확진자 수 가운데 변종 바이러스가 10% 비중을 차지한다며 전파 속도가 빠른 바이러스 예방에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하루 LA 카운티 내 확진자 수는 1,378명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신규 실업자 수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4만 2천여 건이나 감소했습니다. 백신 보급 속도가 빨라진 덕분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사민 기자입니다. 코로나 백신 보급에 속도가 붙으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71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주 전보다 4만 2천 건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전망치였던 72만 5천 건보다 1만 3천 건 낮게 나온 겁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속도를 내면서 영업 제한이 완화돼 얼어붙었던 고용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내 영업이 허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주와 미시시피주 등 실내 식사 모임 인원 제한을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실업자 발생 규모는 코로나 사태 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팬데믹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은 1,0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SBS 이상현입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소명을 마쳤습니다. 조금 전 끝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5월까지는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는 7월 4일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독립기념일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
5월 1일까지는 전 국민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첫 대국민 담화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한 지 꼭 1년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If we do our part, if we do this together, by July the 4th, there's a good chance you, your families and friends will be able to get together in your backyard or in your neighborhood and have a cookout and a barbecue and celebrate Independence Day. That doesn't mean large events.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는 이제 알지만 아직은 멀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수칙을 두고도 정치적으로 갈릴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easiest thing to do to save lives, sometimes it divides us. States pitted against one another instead of working with each other.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안 혐오 범죄를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스럽지 않은 것이라며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습니다. They're forced to live in fear for their lives just walking down streets in America. It's wrong, it's un-American, and it must stop.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연설을 시작으로 다음 주 펜실베니아주를 방문하는 등 더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방침입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또다시 2.5%나 뛰어올랐습니다. 그동안 하락했던 기술주들이 오늘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은 1.52%를 유지했습니다. 채권 시장이 안정된 것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 또다시 아시안에 대한 인종 혐오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용감하게 맞선 여성, 바로 한인 여성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까지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한 백인 남성이 여성에게 다짜고짜 고성을 지릅니다. 무례한 발언에 여성도 당당히 맞섭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 LA 국제공항 우버 픽업 장소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영상 속 여성은 한인 여성 스텔라 황 씨. 필리핀계 우버 운전자가 코로나 안전수칙 때문에 조수석엔 탈 수 없다고 말하자 백인 남성이 운전자에게 아시안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근처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황 씨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obviously I was able to hear and I was quite a distance away. He yelled at the Uber driver and said, you Asian, you probably don't have papers to be here. 황 씨는 이후 공항 경찰이 왔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며 무마시키기에만 급급했다는 겁니다. His first approaches when he got there was to approach the passenger. All he asked was for me to not engage so that the conversation doesn't escalate. For him to dismiss me, I'm not okay with that. 우버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영상 속 백인 남성의 계정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Disrespect. I don't care if he was Asian, if he was black, if he was purple, green, whatever the case may be. We're all human. We have an obligation to make sure that we take care of each other, especially the people that they can't defend themselves. 황 씨는 아시안 혐오 발언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며 한인들도 두려워 말고 잘못된 것에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공적 부조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영주권 발급이 거부되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적 부조가 영주권 발급을 제한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새로 적용됐던 영주권 신청 공적 부조 제한 규정. 정부 혜택을 받는 많은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연방정부가 최근 공적 부조 제한 규정을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당장 영주권 신청 시 공적 부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복잡하고 아주 까다로웠던 I-944 폼, 즉 자급자족 선언서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또 이 양식과 함께 제출해야 되는 아주 많은 그 재정 관련 서류도 이제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먼저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그리고 섹션 8 주택보조 수혜자들이 안심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기 메디케이드, 그 롱텀, 그 장기 메디케이드가 아닌 것은 괜찮고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보조, 그 다음에 스냅이라고 그 식료품 지원, 즉 그 푸스탬프, 그런 것도 이제 영주권 심사에 그 고려 사항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19 관련 치료나 백신 등 의료 혜택을 받은 신청자들도 영주권 취득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예,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코로나 그 예방 접종이나 그 치료, 그다음에 이 백신 맞는 거, 이거가 요번 그 조치로 인해서 공적 부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공적 부조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더 이상 제출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최근 들어 LA 한인타운은 물론이고 타운 부근 곳곳에도 불법 도박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주로 빈 사무실 공간이 도박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약과 매매춘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웨스턴길 선상에 위치한 한 불법 도박장입니다. 평범한 사무실처럼 보이지만 불법 도박장입니다. 최근 들어 빈 사무실 공간을 악용한 불법 도박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포커와 블랙잭 테이블이 설치돼 있습니다.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달러의 판돈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저 가정집이 아니고 사무실이니까 컷 빌딩 안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테이블 2개. 뭐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한 20명도 있고 없을 때는 뭐 한 10명도 있고 그런 거지 뭐. LA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불법 도박장은 20여 곳. 이 가운데 사무실 공간을 악용한 불법 도박장은 5곳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LAPD는 사무실 불법 도박장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한인타운 불법 도박장에서는 마약과 매춘 매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불법 도박장을 찾은 손님들도 체포될 수 있다고 경찰은 경고했습니다. Don't be surprised if there's criminals inside there, people with guns, people with drugs, prostitution. So a lot of these things, they all relate to one another. You know, it's not just the gambling only. 지난달 LAPD는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불법 도박장을 급습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지난해 여름 흑인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위 진압 경찰들의 대처는 상당히 잘못됐다는 경찰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LA 경찰은 많은 시위대를 불법 체포하는 등 과잉 진압은 물론 대처도 부실했다. LA 시의회가 최근 공개한 지난해 BLM 시위에 대한 LA 경찰의 대응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모두 100여 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는 먼저 경찰의 과잉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평화적 시위를 하던 사람들까지 대거 불법 체포하는 일이 빈번했다는 겁니다. 또 고무탄을 사용하고 경찰봉을 휘두르는 등 필요 이상으로 과격하게 진압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더구나 경찰 내부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상반된 명령이 동시에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장 경찰들이 때려잡기식 구시대적 시위 진압 방법을 썼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BLM 시위와 관련해 LA 시의회가 의뢰한 3가지 보고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약 다른 보고서들도 경찰의 과잉 진압을 문제 삼을 경우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 사태를 선언한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무려 53만 명이 숨졌습니다. 미국민 5명 중에 1명은 가까운 친구나 친척을 잃었다고 답했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4명의 전직 미국 대통령들이 함께 TV 광고에 출연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1년을 맞아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살아있는 대통령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만 빠졌습니다. This vaccine means hope. It will protect you and those you love from this dangerous and deadly disease.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억 1,800만 명이 감염됐고 262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가운데 감염자 2,900만 명, 사망자 53만 명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5명 중 1명은 코로나19에 가까운 친구나 친척을 잃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은 여전히 감염을 우려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처에 대해선 3명 중 2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집단 면역 목표 달성도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planned rollout of the vaccines, that we would hopefully get to that point somewhere by the end of the summer and the early fall. 코로나19 대유행 1년을 맞은 미국에선 대유행 종료가 머지않았다는 기대감 속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또 다른 대유행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혈전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견됐습니다. 아직 백신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예방 차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보도에 정혜경 기자입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와 아이슬란드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로이터 통신은 덴마크에서도 한 60세 여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혈전이 생기고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덴마크 당국은 이 여성이 앞서 오스트리아에서도 비슷한 증상으로 숨진 여성과 같은 제조 단위 백신을 맞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조 단위 백신은 지금까지 17개 유럽 국가에 공급됐습니다. 다만 사용을 중단하기로 한 국가들은 백신과 혈전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며 조사를 위한 예방적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원국들의 잇따른 백신 사용 중단에 유럽의약품청은 성명을 내고 백신 접종의 효능은 위험성보다 훨씬 더 높다며 백신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습니다. 영국 등 다른 나라들도 이상 반응 관련성이 밝혀진 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사용 권고를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On AstraZeneca, look, I'm aware of the situation here. We've done all of the regulatory tests in the UK. We're very confident that it's safe to take the vaccine.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미국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이 개발한 백신 사용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은 4종류로 늘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네, 한국의 아마존이라는 쿠팡이 뉴욕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됐습니다. 공모가보다 41%나 높은 가격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김정은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뉴욕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태극기와 함께 쿠팡 깃발이 걸렸습니다. 오늘 이곳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쿠팡은 당초 공모가인 $35보다 80% 넘게 오른 $63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72조 원으로 2014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이후 최대 규모 외국 기업으로 등장한 쿠팡. 이후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 시가총액도 130조 원 규모까지 오르면서 중국 최대 검색업체인 바이두의 기업 가치를 제치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 중엔 삼성전자에 이어 시가총액 2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후 쿠팡은 상승폭을 줄이면서 공모가 대비 55% 정도 오른 수준에서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인들에겐 다소 생소한 쿠팡은 한국의 아마존이라 소개되며 주식시장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는 평입니다. 하지만 이후 전망은 다소 엇갈립니다. 미국의 아마존이나 중국의 알리바바에 비해 훨씬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란 분석이 있는 반면 다른 경쟁업체들에 비해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된 측면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쿠팡의 매출 대비 주가 비율은 미국의 아마존이나 이베이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훈련 벙커에 앉아 화상으로 미 하원 군사위에 출석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MDA is in the process of fielding 3 specific capabilities. One's already here. The other 2 will come on board this year that will significantly enhance our ballistic missile defense. 세 가지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우리 국방부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사일 역량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후에 확인해서. 전문가들은 세 가지 미사일 방어 능력이 사드 성능 개량 프로그램인 3단계 주한미군 긴급 작전 요구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군 계획상 레이더는 고정한 채 사드 발사대를 멀리 옮겨 사드 미사일을 원격 발사하는 1단계는 2019년에 끝났고 고고도 방어용 사드와 중저고도 방어용인 패트리엇의 성능을 높이고 하나의 무기 체계로 만드는 이 3단계는 올해 마무리됩니다. 멀리 정확히 추적할 수 있는 사드 레이더로 패트리엇 요격 능력을 높일 수 있고요. 레이더는 둔 채로 사드 발사대만 성주가 아닌 주요 방어시설에 배치가 가능해져 방어 범위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대형 장비의 추가 반입 없이 소프트웨어와 부품 업그레이드 위주의 작업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중국과 북한이 사드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만큼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많은 한인 학생들이 재학 중인 글렌데일 교육부가 오는 29일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병행할 방침입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 종합입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코로나로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무료 화상 리소스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KYCC는 연방국세청, IRS 에이전트와 SBA론 담당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워크숍을 오는 16일부터 18일 3일 동안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가 오는 29일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합니다. 교육구 측은 오는 29일부터 킨더부터 초등 2학년, 4월 5일부터는 3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의 대면 수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은 학기 동안 대면 수업을 원치 않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수업 또한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의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이 다음 달 버추얼 프로그램으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은 오는 9월 공식 개관에 앞서 다음 달 말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맞춰 버추얼 시리즈를 런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수도회사 직원을 사칭해 금품을 뜯어내는 사기 사건이 잇따라 주의가 요망됩니다. 버겐 카운티 경찰은 지역 주요 수도회사인 수에즈 직원을 사칭해 주민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현금을 받거나 크레딧 카드 정보를 빼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애난데일의 한광과 고기야 등 한인 식당을 턴 일당 중에 한 명이 체포됐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20대 흑인 용의자를 지난 1월 애난데일 한강 식당과 고기야, 지난 3일에는 일식당 아리아케 등 업소를 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홍콩의 행정장관은 물론 선출직 인사들 대부분이 친중 인사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중국 전인대는 홍콩 선거제도를 대폭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폐막에 앞서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2,895표, 기권 1표로 반대는 단 1표도 없었습니다. 만장일치나 다름없었습니다. 维护国家主权、安全、发展利益，维护香港宪制秩序的坚定决心。 홍콩 선거제 개편안은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반중 성향 인사들의 선거 출마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또
홍콩 행정장관을 뽑는 선거인단에 선출직 선거인단의 비중을 줄여 친중 인사가 홍콩 행정장관이 될 가능성을 더 높였습니다.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就是要坚持和完善一国两制的制度体系，始终坚持爱国者治港。 당장 홍콩 범민주 진영은 반발했고 미국 등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se are a direct attack on Hong Kong's autonomy, Hong Kong's freedoms, and the democratic processes. 미국은 중국의 홍콩 선거제 표결을 하루 앞두고 타이완 해협에 구축함을 보내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홍콩의 민주주의를 강조해온 만큼 이번 중국의 홍콩 선거제 개편을 놓고 미중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네, 10년 전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 현재까지 18,0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아직까지 피난 생활을 하는 사람도 4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대지진 발생 1시간 후 9m가 넘는 쓰나미가 덮쳤던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야바요. 지금은 10m 높이의 방파제가 건설됐고 해안 주변도 말끔히 정비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상처는 여전합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아직도 사람이 살 수 없는 후쿠시마의 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이르고 고향을 떠나 10년째 피난 생활 중인 이들도 4만 명이 넘습니다. 長くても1週間程度へ戻ってね、また普段通りの日常の生活できるだろう。 동일본 대지진 발생 10주기를 맞은 오늘 일본 각지에서는 지진이 일어난 오후 2시 46분에 맞춰 희생자를 추도하는 묵념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열리지 못했던 추도식은 규모를 대폭 축소해 일왕 부부와 총리 등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復興に向けて歩んできた多くの人々の尽力とたゆみない努力に深く敬意を表します。 모태기 외무상은 10주기 담화를 통해 지진 직후 여러 나라로부터 많은 격려와 지원을 받아 감사드린다면서도 지금도 일본산 식품 수입을 규제하는 국가와 지역이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사 10년째가 된 날에도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등을 에둘러 비난한 겁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쿠데타 군부는 유혈 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실시할 때까지는 계속 통치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미얀마 군사정부가 전 세계 압박에도 군부 통치를 이어가고 재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민툰 미얀마 군사정권 대변인은 국영방송에서 미얀마는 국제사회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며 오해를 풀기 위해 로비스트를 고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곧 선거를 실시해 승리한 정당에게 정권을 넘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해온 미얀마 군사정부가 여전히 정권을 내려놓거나 국민들에 대한 폭력 진압을 멈출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미얀마 군경이 시위대에 총을 쏘면서 6명이 숨지는 등 어제 하루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은 지금까지 미얀마에서 최소 70명이 살해됐고 2,000명 넘는 시민들이 불법 구금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유엔 회원국들이 비상연합체를 구성해 군부 자금줄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단체 엠네스티도 현지 영상을 분석한 결과 미얀마 군부가 기관총 등을 이용해 사실상 시민들을 처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현재 복역 중입니다. 프로포폴 불법 주사를 맞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과 수사를 동시에 받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삼성물산과 제2모직 합병 과정에서 여러 불법 행위가 진행됐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를 조작했다. 이 모든 건 프로젝트 G란 이름의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 작업이다. 이 부회장의 이런 공소 사실에 대한 재판이 지난 10월에 이어 5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식 공판에 앞선 준비 공판이라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11명의 검사와 그보다 2배 많은 23명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증거 기록만도 19만 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재판은 상당 기간 진행될 전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부터 복역 중인 이 부회장으로선 구속 상태로 법정 출석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이 검찰 수사가 정당한지를 판단받겠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에 경기 남부경찰청에서도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채모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 부회장의 수감 생활은 이래저래 곤혹의 연속입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네, 다음 달 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늘은 관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각 후보들의 발언을 요약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관훈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박영선 후보. 여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검수완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한꺼번에 완전히 박탈하는 거 이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때가 이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자신이 가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관계라고 자평했습니다.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의 화법은 상대적으로 신중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모종의 의사소통이 시작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필요하면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둘 사이 단일화 협상은 목표 지점을 찍었습니다. 오는 17일과 18일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 등록 마감일인 19일에 단일 후보를 확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권 탈환의 기회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아마 국민의힘은 영원히 국민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 승리하고 저는 끝까지 함께할 생각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환경단체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연루돼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는 불법 사찰을 지시한 자체가 없다면서 전형적 네거티브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LA 한인타운 내 하우스 도박장. 코로나 사태 후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 사무실까지 불법 도박장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빈 사무실에는 포커 테이블까지 준비됐다고 합니다. 도박장 사무실은 물론 돈을 주고 빌린 겁니다. 심지어는 마약과 매매충까지 공공연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경찰이 하는 말입니다. 실업수당으로 받은 돈, 정부 지원금, 이런 돈이 도박 자금이 된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번 돈 결국 도박으로 다 망한다는 것 예외 없는 법칙입니다. 이 분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